어쨌든 전체적으로 장시호 씨가 처음에 지인한테하고 했던 얘기들 중에 상당 부분 주변적인 배경적인 사항들은 대부분 다 일치하죠. 아이들하고 딸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검사하고 찔렀느냐 아니면 그게 오해냐 뭐 이런 거를 두 사람 사이가 좀 트러블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뭔가를 그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뭔가 맡겼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장시호 씨가 지인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일치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윤미 씨와 관련된 사실 저희가 그동안 얘기 안 했던, 김윤미 씨랑 먼저 좀 접촉을 해보고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좀 키핑을 해놨던 중요한 제보 내용이죠. 네. 네,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되고 나서 장시호 아들 생일이 되었는데 검찰에서 아들을 장시호에게 데리고 오게 해서, 여기서 검찰은 김영철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일 가능성이 높죠. 검찰이 아들을 장시호에게 데리고 오게 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 제보 내용에서는 장소는 특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치소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는 어렵겠죠. 특검 사무실일 테고 뭐 저 때는 아마 우리 한동훈이가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저 때 뭐 만나자마자 김영철과 사귀지 않았으면은 네, 탕수육을 이빠이 시켜준 게 저 때일까요? 탕수육 이빠이는 애들이 좋아하니까 가능성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파티 열어줬나 보네요. 연어 그 술판 자체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검찰이 수사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연어 술판 이상 가는 거죠. 그 특급 도움이라고 해서 검찰청에서 그 아들까지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이 자체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맞아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도 저는 뭔가 특별히 나쁜 일은 안 한다 하더라도 연어 그 술판 회유보다도 그 이상 가는 굉장히 이것도 그 협박의 무기가 좀 나는 될 수 있다고는 좀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생일 할 때 아들을 데려갔던 것이 이제 김인무 씨라고 이제 제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인무 씨가 이것도 협박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저희가 그 날짜를 맞춰 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12월 6일 날 구속되고 그 다음 2월 11일, 그러면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되고 난 뒤에 채 충격이 가시지 않는 때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한 때고, 그때 검사는 이제 1년 6개월 집행유예로 빼주려고 했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뭐래도 장시호의 이제 그 심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장시호 씨가 그 아들은 정말 끔찍하게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아들 생일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막 그 검사들한테 뭐 때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아, 우리 그 어린애가 그 혼자서 생일인데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막 이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뭐 탕수육 이빠이 뭐 하겐다즈 뭐 해주고 평소에 그런 정도인데 뭐 생일 파티 못 해줬겠습니까? 아마 근데 오빠를 하면서 특검 사무실에도 김윤 씨가 자주 왔다 갔다 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오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요, 이 탕수육하고 아이스크림은요, 성인보다는 어린 애들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아닙니까? 네. 조금 이상해요. 네. 저 나이 때 여자들이 탕수육 되게 안 좋아하죠. 이 살찌는 음식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나이 때 여자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조금이 아니고 이빠이. 이빠이. 애들이죠, 저거 진짜. 장시호한테 탕수육을 이빠이 사준다? 이상합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굉장히 장시호 씨가 탕수육하고는 좀 이미지가 안 맞는데 탕수육 이빠이 시켜준 걸 저렇게.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스테이크를 너무 먹고 싶어서 뭐 스테이크를 갖고 왔다든지 그런 건 이해를 좀 해요. 근데 탕수육을 이빠이 했다? 지금 장시호나 이 지금 현재 김윤미 씨 같은 사람은 몇십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김윤미 씨가 특검을 드나들으면서 뭐 한동훈, 김영철하고 다 인사를 했을 가능성은 높겠네요, 다. 이 아이템이 한동훈 당시 검사가 아이스크림과 탕수육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려면 굉장히 싸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감동시키면 엄마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가설을 한번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그 문갑실 월간조선 전 문갑실 기자가 이 부분을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특검 사무실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확인했더니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그때. 그래서 네. 몇 박스씩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하여튼 장시호 씨가 왜 이제 법정 구속됐잖아요. 나중에 풀려났다가. 그리고 이제 법정 구속됐을 때 그 아이를 한번 데리고 면회를 갔던 적이 한 번 있죠. 제가요? 예. 네. 아니, 없는데요. 애기 데리고 간 적은 없어요. 그 아들, 장시호 씨 아들. 애기 데리고 간 건 아마 걔네 아빠가 데리고 갔을 거예요. 저는 데리고 간 적 없어요. 그래요. 그 검찰청에서 이렇게 그 장시호 씨 아들 뭐 생일 파티를 해줬다 그러던데, 법정 구속되고 난 뒤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생일 파티 때 우리 이제 윤미 씨가 그 아이를 데려다 줬다고 그러던데, 아닌가? 네, 제가 아니에요. 야, 태블릿 PC하고 이게 나눠진다는 그러니까 게 둘이 루트가 달랐다는 얘기는 전달받은 날짜도 다르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저하고 한 2, 3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얘기가 3번씩 바뀌어요.
김영철 검사랑 같이 찍은 사진 그걸 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다. 그다음에 제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또 굉장히 괴롭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전혀? 전혀 무관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변호사 사서 저거 할 거예요. 그래요. 아까는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들어서 근데 한 이번에는 2단계 정도 거쳐서 다른 사람부터 들어서 안 거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얘가 워낙 허풍이 심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라고 해서 장시호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또 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 물론 여러 가지 협박설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긴 했지만 이 부인을 저희가 사실로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건 좀 그렇고. 그리고 그 태블릿 PC를 네. 장시호 씨가 그 목숨처럼 그 소중한 태블릿 PC를 고작 초등학교밖에 안 된 그 따님한테 이걸 맡겼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소중한 거면은 아니 초등학생이 그거를 뭐 어디 저희 딸이 이제 21살 됐거든요. 네, 저희 딸이 그때 뭐 있었던 일 다 기억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저희한테 얘기하기는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걔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는 걔가 유진이가 얘한테 맡길 때는 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맡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그 장시호 씨 입장, 장윤신 씨 입장에서 목숨처럼 소중한 거라면서 이건 엄마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맡겼다면서요. 네. 근데 그런 목숨처럼 저런 소중한 거를 초등학생한테 맡긴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뭐 귀금속류는 우리 김현미 사장님이 맡으셨다면서요. 네, 시계 2개 저한테 맡기고 갔는데 한 3일 정도 있다 걔네 아빠가 와서 다시 가져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계는 김윤미 대표님한테 맡기면서 또 태블릿 PC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딸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는 그때 당시에 저희 딸한테 걔가 그러니까 저도 못 믿어서 얘한테 맡겼는지 뭐 어쨌는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못 믿었다면은 시계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시계를 맡겼다는 얘기 그만큼 그나마 그거는 뭐 걔네 부모님이 와서 달라고 하면은 주면은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시계든 아니면 태블릿 PC든 보통 그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고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아무리 뭐 좀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걸 초등학생한테 그런 걸 맡길까요? 자기 목숨처럼 좀. 그러게 왜 초등학생 제 딸한테 그걸 맡기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야, 저기서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김민수 씨가. 저한테 이제 항의하려고 전화했다가 이제 요 얘기 나오면서부터 근데 어쨌든 최순실이가 그냥 네 마음대로 뭐 버리는 좀 해라 이런 정도 물건을 맡긴 거 가지고 서로 지금 변호사하고 저 김윤미 장소 말이 다 다르다는 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시계는 아빠가 찾아갔는데 태블릿 PC는 변호사가 찾아갔다. 이것도 좀 목숨처럼 소중하죠. 이상해요. 근데 아까 그 시계는 또 3일 만에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네. 굳이 뭐 3일 만에 그 아빠가 찾아갈 거는 뭐 그럼 아빠한테 그냥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 딸하고 저한테 보냈던 편지 내용도 다 윗사람들이 다 알고요. 편지 내용을 한번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편지 다 버려서 저희도 지금 그거 너무 찾고 싶은데요. 아, 장치호 씨가 편지를 보냈다고요? 네. 수감 중에 있으면서. 네, 그리고 아까 물어보니까 그 태블릿 PC도 저는 이제 그 변호사가 와서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진 이모가 그때 당시에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하더라고요. 유진 이모가 그때 당시에 일반 전화로 전화가 와서 이모 변호사 오거든 이모가 그거 숨겨놓으라고 했던 거 그거 이모 변호사한테 줘. 그래서 변호사가 와서 바로 가져갔어요. 그때 저는 가져가는 거 보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모가 이거 갖고 있다가 이모가 달라고 하면 줘. 이래서 그때 안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이지훈 변호사일 거예요 아마. 네. 그 변호사도 알아요 이 내용을. 김민희 사장님하고 다른 내용을 장시호 씨가 통화 녹취 파일에서 얘기를 했고 거기서는 분명히 태블릿 PC하고 시계, 귀금속 등을 김민희 씨한테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굳이 장시호 씨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걸. 어쨌든 저희 딸한테 맡겼으니까 우리 집에 맡겼다고 했나 보죠. 이상한 얘기 하나 나왔습니다. 구치소에 있으면서 일반 전화로 했다? 전화를?
특검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거는. 이거 특검에서 가능한 전화를 해서 일반 전화로 딸이 아마 핸드폰 가지고 있겠죠, 요즘에 그쪽화 수사님은. 그렇죠. 전화해서 그렇죠. 변호사를 줘라. 그래서 변호사가 받아왔다 그러는데 이지훈 변호사는 전혀 또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지금 공개는 아직 안 할게요. 네. 이지훈 변호사가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다른 얘기라고. 자, 그리고 이제 편지와 관련해서도 편지가 이제 윗분들도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윗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검 검사들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장선 편지를 윗분들도 다 안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갖고 윗분들하고 뭐 상의했다는 얘기로 봐야죠. 태블릿 조작의 시나리오를 편지로 보내고 그 시나리오 갖고 상의했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구치소안에 수감 중이면서 친구하고 친구 딸한테 일반 편지를 전화로. 보내는데 편지 내용에 굳이 뭐 태블릿 PC를 어떻게 그 제출된 경위 뭐 이런 거를 굳이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그러니까요. 조작을 하려고 시나리오 짜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편지를 또 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왜 안 갖고 있습니까? 아까 좀 중요하다면서요, 그 내용.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자기가 또 그 위기로부터 또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이면 김유미 씨는 조사를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